안녕 형들! 오늘은 레슬링계에서 오랜 끈기와 인내로 모든 것을 버텨내며 현재 스타로서 맹활약을 하고 있는 한 레슬러에 대한 이야기야. 링 위의 성실함과 탄탄한 기술력으로 희재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 레슬러는 누굴까? 바로 링 위의 경이로운 자 AJ 스타일스란 형님이야. 레슬러들의 일대기를 다룬 영상들을 보면 환희와 기쁨을 나누는 것은 잠시, 이내 곧 고통과 힘든 시기를 겪으며 갖은 풍파를 이겨내야 하는 게 바로 이 레슬러란 직업이지. 그래서 무수한 레슬러들이 링 위를 지망해 찾아오지만 대부분 그만두거나 빠른 은퇴를 하기도 하였어. 오늘 소개시켜줄 레슬러 AJ 스타일스란 형님도 특출난 몸집을 자랑하거나 뚜렷한 체격, 외모도 아닌데도 레슬링에 대한 깊은 열정과 성실함 하나로 오랜 기간 탄탄한 기본기와 명성을 쌓으며 현재의 스타가 될 기반을 다지게 되었지. 많은 레전드 레슬러들이 자신의 이름 앞에 멋쩍은 수식어를 넣으며 팬들의 야유를 불러일으키는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였지만, 이 형님 이름 앞에 항상 따라오는 경이로운 자라는 레슬러계의 고유명사는 AJ 스타일스라는 선수가 어떤 사람인지 단번에 말해주는 것 같았어. 경이로운 자라고 하면 혹자는 피식하며 헛웃음을 자아낼지 모르겠지만, 그가 지금까지 걸어온 레슬링 행보를 알게 되면 절로 고개를 끄덕거리게 되어버릴 거야. 현재는 레전드급 선수들이 많은 은퇴를 하고 있는 가운데 현역에서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선수들 중 당대의 최고의 테크니션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그의 레슬링 기본기는 매우 탄탄하고 안정되어 있었어. 그러면서 자신만의 독특한 레슬링 기술을 개발하는데 부지런하여 현재의 멋진 기술들을 가지게 되었으니, 그런 의미에서 AJ 형님을 스타일 반열에 오르게 한 기술들을 한번 알아보자고. 그의 필살기인 스타일스 크래쉬라는 기술이야. 상대방을 거꾸로 들어올려 다리와 팔을 팽팽하게 고정시킨 후 그대로 바닥에 떨어지는 기술인데, 무방비인 상대방이 그대로 타격을 입어 엄청난 위력을 자랑하였지. 시전 후 바로 돌기만 하면 상대방이 커버가 되는 자연스러운 자세로 이어져 굉장히 효율적인 기술이기도 하였어. 더 무시무시한 것은 이것을 테이블 위에서도 사용하는 등 장소를 가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아찔한 모습을 자아내기도 하였지. 이 형님을 상징하는 페노미널 포함이라는 기술이야. 로프 상단을 이용하여 멋지게 날아올라 체중을 실어 주먹으로 상대방을 가격하는 기술인데, 상대방을 꼭 이기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멋진 기술이기도 하였어. 이 기술은 링 아니건 링 바뀌건 장소를 가리지 않고 로프의 탄력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돌진하는 모습으로 한 편의 그림을 만들어내 어린 친구들의 팬심을 자극하기 충분했지. 갑자기 돌발 상황이 나오는 펠레킥도 링 분위기를 AJ 형님으로 끌어오기에 안성맞춤이라 승리의 1등 공신의 역할을 하기도 하였어. 당대 테크니션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무시무시한 서브 미션기도 가지고 있는데, 카프 크래셔란 발목을 잡는 서브 미션기로 사용하기 무척이나 편리하여 어느 때고 돌발 상황에 사용해 그의 우승에 한몫을 한 멋진 기술이기도 하였지. 그 외에도 이 형의 기술 접수력이 매우 깔끔하고 뭔가 지나침이 없는 오버 액션은 굉장히 세련되어 경기의 흐름을 매우 깔끔하게 가져가는 걸로 유명했어. 그렇다 보니 미국의 권위 있는 프로레슬링 평론가 데이브 멜처의 경기평가 등급 5점 만점에 4.75점을 받는 경기를 다수 만들었고, 더 나아가 웬만하면 받기 힘들다는 5점 만점을 받은 경기가 있을 정도로 타 단체의 섭외 선수 1순위이기도 하였지. 그가 왕년에 TNA에 있을 적에는 각종 공중기를 쓸 정도로 하이플라이어급의 레슬링을 선보였는데, WWE에 있는 현재에도 과거의 멋진 기술들을 선사하여 팬들의 눈을 호강시키기도 하였어. 이 형님이 힘도 무척 좋아 사모아조를 한 번에 들어올려 맺히는 등 180cm가 안되는 보통 체구에 속하는 AJ 형님이었지만, 랜디 오턴, 브라운 스트로먼과 1대1 매치를 하더라도 밀리지 않는 전천후 선수이기도 하였지. 거기다가 마이크 워, 스토리를 끌고 가는 능력까지 매우 탁월하여 선역이면 선역, 악역이면 악역 모두 소화할 수 있어 뭐 하나 빠질 게 없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레슬러이기도 하였어. AJ 스타일스 형님은 1978년 6월 2일 미국 조지아주 게인스빌에서 태어났어. ECW 선수였던 닉 마이클스에게 NCW 트레이닝 스쿨에서 훈련을 받고 1998년 미스터 올림피아라는 닉네임으로 프로레슬링계에 입문하게 되었지.
2001년 WCW에서 에어레이드라는 태그팀을 만들어 승승장구하였으니 이때 이 선수들의 미래를 알아본 WCW에서는 이들을 장차 크게 키워줄 예정으로 있었어. 그러나 WCW는 2000년이 되어 재정난에 허덕이게 되었고 이윽고 WWE에 인수되게 되면서 당연히 큰 푸시를 받을 계획도 무산되게 되었지. 2002년 당시 WWF였던 현 WWE에서 단역으로 허리케인이라는 선수에게 자보 역할을 해주게 되었는데 상대의 기술을 접수하는 능력은 매우 탁월했고 자보로서 웬만해선 보기 힘든 깔끔한 경기 운영과 화려함은 레슬링 전문가들의 눈에 띄기 충분했어. 이때 WWF 측에서 그의 진가를 알아보게 되었지. 그 경기를 지켜봤던 당시 스타 트리플 H가 백스테이지에 직접 찾아가 레슬링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등 그의 앞으로의 가능성에 큰 기대를 걸 정도였어. 곧이어 WWE 측에서 계약 제의를 해왔지만 계약 과정 중 서로 의견이 안 맞아 그를 WWE에서 일찍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무산되게 되었지. 2002년 NWA TNA라는 단체가 출범하였고 이때 실력을 인정받은 AJ 형님도 대표 선수로 활약하게 되었어. 이때 당시 TNA 스타일은 빠른 템포와 편안한 경기였는데 그것이 AJ 형님과 맞아떨어져 물만한 고기마냥 맹활약을 하기에 충분했지. 곧이어 2002년 6월 TNA의 X디비전 챔피언 자리에 오르게 되었어. 이 여세를 몰아 2003년에는 제프 제럿, 레이븐 3자간의 월드 헤비웨이트 타이틀 매치에 우승하며 TNA 챔피언, NWA 태그팀 챔피언까지 트리플 크라운을 만든 대단한 활약을 보였어. 이때 타락천사 크리스토퍼 다니엘과 사모아조 선수와 X디비전 타이틀을 놓고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2005년 TNA 언브레이커블에서 세 남자의 경기는 TNA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데이브 멜처가 5성 만점을 주는 경기로 레슬링 역사에 길이 남게 되었어. 이런 여세로 2006년에는 신한국 레슬링의 크리스토퍼와 참가하여 주니어 헤비급 타이틀을 거머쥐기도 하였지. 2009년에는 노서렌더에서 전설의 레슬러 커트 앵글과 스팅 등 5자간의 대결에서 승리하여 첫 TNA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십 타이틀을 거머쥐게 되었어. 여러 챔피언 방어전을 성공하다 이후 TNA 위클리 쇼에서 WWE에서 넘어온 라벤데미란 선수에게 챔피언 타이틀을 빼앗기고 말았지. 이후 릭플레어 중심의 포춘이라는 악역 스테이블에 합류하여 활동하다 매트 하디 경기에서 릭플레어에게 배신을 당해 포춘의 리더로 급부상하게 되어 악역 리더로서 TNA 팬들을 즐겁게 만들어 주었어. 이렇듯 AJ 스타일스 형님은 TNA에서 선역과 악역을 종횡무진하며 어느덧 탑클래스급 간판 선수가 되어 있었지. 그러나 2013년에는 그토록 헌신하며 엄청난 명경기를 만들어내었던 TNA와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TNA 월드 헤비웨이트 타이틀을 내려놓게 되었어. TNA에서의 활약은 실로 대단했고 AJ 스타일스를 보러 TNA를 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었던 형님인지라 이때 팬들은 WWE 무대에서 그가 뛰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지만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어. 2014년 ROH 등의 단체에 전전하다가 고국에서의 안정된 단체를 못 찾는 등 마음고생을 하게 되지만 신일본 프로레슬링과 계약해 훌쩍 타국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지. 사랑하는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있어야 했지만 그래도 매 경기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마음먹은 AJ 스타일스 형님이야. 현재 핀벨러가 있던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악역 스테이블 블렛클럽의 멤버로 들어가게 되었고 엄청난 화력을 보여 IWGP 헤비웨이트 챔피언 타이틀을 획득하게 되었어. 역시나 일본에서도 명경기 제조기의 면모를 보여주게 되는데 8월에는 지원 클라이막스 대회에 참가하여 스즈키 미노루란 선수와 데이브 멜처 4.75점을 받으며 올해의 경기에 꼽혔고 2016년 1월 우리에게도 익숙한 나카무라 신스케와 IWGP 인터콘티넨탈 챔피언십 매치를 가져 아깝게 패했지만 역시나 데이브 멜처에게 4.75점을 맞는 등 레슬링계에서의 AJ 스타일스의 경기력은 실로 대단하였어. 이렇듯 명경기 제조기 AJ 스타일스는 신일본 레슬링계와 계약이 끝나고 그는 이윽고 일본을 떠나게 되었지. 2016년 WWE 로얄럼블 링에는 로만 레인즈 혼자 올라와 있는 상태였어. 다음번 선수를 기다리는 가운데
듣도 보지도 못한 괴상한 오르간 소리가 들려오고 팬들과 로만 레인즈는 어리둥절하였어. 몇 분의 잠적이 흐르고 갑자기 스타디움을 뒤흔드는 함성이 쏟아지며 한 남자가 유유히 걸어 나오고 있었지. 그 선수는 바로 WWE가 그토록 원하던 선수, 경이로운 자 AJ 스타일스 형님이었어. AJ 스타일스는 이윽고 탈락하고 떠났지만 로열럼블 경기장에서 탈락한 선수의 이름을 연신 부르는 이례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며 그가 얼마나 팬들이 원하던 선수였는지 증명하는 것 같았지. 이윽고 이런 결과는 AJ 스타일스 첫 WWE 상품이 완판이 되는 흥겨운 사태가 벌어지며 그의 스타성을 실감할 수 있었어. 데뷔 이후 로우에서 크리스 제리코와 격돌을 하게 되면서 최고의 테크닉을 자랑하는 둘이 맞붙게 되자 WWE에서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지. 두 선수는 각축을 벌이다 Y2AJ라는 태그팀을 만들어 활동하였고, 그러나 3월 제리코가 갑자기 AJ 형님에게 코드 브레이커를 날리며 둘은 레슬매니아 32에서 본격적으로 판을 벌려 격돌을 하게 되었어. 회심의 페노미널 포함을 날리려 했던 AJ 형님은 크리스 제리코의 코드 브레이커를 맞고 항복해 이 둘의 대결은 맏형 승리로 끝을 맺게 되었지. 이후 2016 페이백에서 로만 레인즈와 격돌하였고, 이때 몸을 날려 페노미널 포함을 날리는 등 분전하였으나 로만 레인즈에게 스페어를 맞고 패하게 되었어. 디어 익스트림 룰즈 2016에는 클럽이라는 태그팀과 함께 로만 레인즈 우소주 팀과 대립을 벌였고, 스타일스 크래시를 2번이나 시전하는 등 분전을 하였으나 다시 로만 레인즈에게 패하고 말았어. 이때부터 클럽이란 태그팀과 링 위를 휘저으며 악역으로 전환하여 활동하는데, 존 시나의 경기 때 클럽을 끌어들여 머니 인 더 뱅크를 차지하는 등 역시나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탁월한 감각으로 사람들의 야유를 받는 악역으로 승승장구하게 되었지. 8월에는 스맥다운에서 돌포 지글러를 이기고 이제 당시 챔피언이었던 딘 앰브로스의 타이틀에 도전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어. 2016 백래시에서 딘 앰브로스와의 치열한 대결 가운데 AJ 형님은 로블로를 먹였고, 이때 스타일스 크래시를 시전하며 드디어 그토록 바라던 WWE 월드 챔피언에 등극하게 된 AJ 형님이었지. 2016 노머시에서 딘 앰브로스와 존 시나의 타이틀전 등 몇몇 방어전에 성공하다 2017년 로열럼블에서 존 시나에게 AA를 맞아 WWE 챔피언 벨트를 넘겨주게 되었어. 이윽고 AJ 형님은 USA 챔피언의 눈을 돌려 케빈 오웬스와 각축을 벌이기 시작했어. 2017년 머니 인 더 뱅크에서도 케빈 오웬스를 압박하며 USA 챔피언에 대한 열망을 보여주더니, 이윽고 7월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의 매치에서 WWE USA 챔피언에 등극하게 되었지. 11월 진더마하를 꺾고 WWE 챔피언에 재등극하였지만 WWE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있었어. 서바이버 시리즈에서 유니버셜 챔피언 브록 레스너와 WWE 챔피언 AJ 형님이 격돌하여 1인자를 가리게 되었지. 역시나 체급 차이였을까? 경기 초반 브록 레스너의 압도적인 공격에 밀리는 듯 하였지만 F5를 카프 크래셔로 반격하며 절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맞섰고, 그의 의지를 보여주는 회심의 페노미널 포함을 날렸으나 그걸 브록 레스너가 잡아올려 F5를 먹이며 패하고만 AJ 형님이었어. 아쉽게도 패했지만 체급을 초월해 수준 높은 경기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그의 경기력을 한층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지. 2018년에는 일본 레슬링의 명경기 마수였던 나카무라 신스케와 레슬매니아 34에서 격돌하게 되었고, 서로 간의 격렬한 공방이 오고 가는 가운데 나카무라의 대표 기술 킨샤샤를 맞으면서도 스타일스 크래시를 성공해 방어전에 성공하게 되었지. 2019년도에 들어 로만 레인즈와 세스 롤린스와 사이좋게 지내는가 싶더니 로우 챔피언십 계약직에서 세스 롤린스와 말다툼 끝에 그와 틀어지게 되었고, 이윽고 이 둘은 머니 인 더 뱅크 2019에서 만나 치열한 경기 끝에 패하고 말았어. 이때부터 다시 클럽이라는 스테이블의 리더로서 팀명을 더 오시라고 개명하면서까지 그 기세를 확장하며 악당으로서의 의지를 굳건하게 다졌지. 해리 러셀에서 OC 멤버들과 바이킹 레이더스, 거대한 남자 브라운 스트로우먼이 합류한 6인 태그 매치가 열리게 되었고, 스트로우먼에게 회심의 페노미널 포함을 시전하였으나 안면에 강한 펀치를 맞고 AJ 형님은 실신하여 실려나가기도 하였지. 이후 랜디 오턴과의 또 다른 앙숙관계 시발점이 시작되는데,
이윽고 넘버원 콘텐더가 된 레이 미스테리오와 경기 도중 랜디 오턴이 난입하여 RKO를 맞고 USA 챔피언을 넘겨주고 말았어. 이때부터 랜디 오턴과의 본격적인 앙숙관계의 서막을 알리며 흥미진진한 대결 구도를 이어가게 되었지. 2020년 1월 랜디 오턴, 드류 맥킨타이어 3자간 경기에 맞붙어 서로 간의 피니시 무브를 교환하며 신경전을 벌이다가 랜디 오턴이 AJ 스타일스에게 RKO를 장렬시키지만 드류 맥킨타이어가 때려놓치지 않고 랜디를 밀어내고 커버하며 승리를 거두게 되었어. 현재도 환호보다는 야유를 받는 악역으로 정말 멋지게 활약 중인 AJ 스타일스 형님이야. 이런 대활약으로 TNA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 2회, NWA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 3회, WWE 챔피언 2회, WWE US 챔피언 3회 외에 각 단체의 챔피언 탈환만 무려 20회에 달할 정도로 프로레슬링계에 엄청난 활약을 보인 선수이기도 하였어. 링 위의 승부욕보다 게임에서의 승부가 더욱 중요할 정도로 그는 게임을 무척이나 좋아하는 걸로 유명한데 자신의 집안에는 오래된 아케이드 게임을 수집할 정도로 게임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걸로 유명하지. 레슬러의 고단하고 빡빡한 일정에서도 가정에서도 성실하여 가족들에게 무척이나 잘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아들 셋의 막내딸 하나로 아주 다복한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AJ 스타일스 형님이야. 이 형님의 팬층은 매우 두텁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를 좋아하지만 특히 아동 팬들이 많은 선수이기도 하지. 그의 레슬링 실력만큼이나 팬들에게 엄청 잘하는 걸로 유명한데 경기가 끝나면 링 주위의 팬들을 직접 만나러 다니며 같이 사진도 찍고 즐거운 시간을 자주 보내는 다정한 AJ 형님이야. 독일 국기를 든 한 소녀를 안아주며 WWE 챔피언 벨트를 잠시 맡기고 소녀의 국기를 가져가 링 위에 오르는 모습인데 이때 소녀 팬의 심정은 정말 어땠을까? 자신의 어린 팬들을 링 위로 올려 챔피언 벨트를 들게 하는 게 주로 하는 그의 팬 서비스인데 이 챔피언 벨트는 자신의 것이 아닌 현재 자신을 있게 한 모든 팬들의 벨트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 자신이 어디를 가든 팬들이 부르면 서슴없이 다가가 사인을 해주는 모습을 보더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동경을 받는 스타 레슬러로서의 자세가 어떠한지 알 수 있는 부분이지. 이렇듯 AJ 스타일스 형님은 레슬링의 진국 같은 존재였어. TNA 무명 시절 그의 성실함과 끊임없는 노력은 여실히 진가를 발휘했고 갑작스러운 인기의 급상승보다는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듯 서서히 팬들의 마음을 적게 만들었지. 별 특색 없는 밋밋한 레슬러로 그가 금방 잊혀질 때쯤 어디선가 명경기를 만들어내었다는 소식은 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고 점점 팬들의 관심이 그에게 쏠리게 되었어. 어마무시한 노력으로 만들어진 링 위의 테크닉은 어느 단체에서나 가지고 싶어하는 선수로 그를 만들게 되었고 그를 상징하는 특유의 기술들은 스타가 되기에 충분했지. 현재 WWE에서는 크리스 제리코나 존시나 등 많은 선배들이 은퇴를 하거나 빠져나간 가운데 한동안 단체를 이끌어갈 정신적 지주가 필요했는지도 모르겠어. 현재 많은 젊은 선수들이 날고 기는 가운데 곳곳에 비어 보일 수 있는 레슬링의 품격을 책임지는 이 AJ 형님이 버티고 있기에 WWE가 더욱 굳건하고 단단해 보이는 것은 비단 나만의 생각일까? 현재 40세 중반을 향해 달려가는 AJ 형님이야. 앞으로 더욱 멋진 경기로 별 부상 없이 오랜 동안 레슬링 세계에 경이로운 형님으로서 자리를 지켜준다면 우린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거야. AJ 스타일스 형님에 대한 이야기나 좋아하는 레슬러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길 바래. 다음에도 형들이 좋아하는 레슬러로 찾아올게. 그럼 다음 시간까지 바이바이.
cut in and to be a major upset victory.